안녕하십니까. YTV의 주국일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철도 사진 보이시죠? 저게 바로 북한의 현재 철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Y타임스 논평은 남북 철도 연결 현지 조사, 문재인 정부 이후도 의심스럽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중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동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서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날 남북 공동선언 추진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엔사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당성도 없는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통일부가 온 국민들을 평화통일 도래 왔다 이제 다 왔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 지금 방송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 평화는 여행이다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유럽까지 쭉 갑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광고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선전 내용들이 이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우리 신문은 이미 6월 23일 날 남북 고속철도로 베이징 모스크바까지 달린다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북 철도를 통한 유럽까지의 철도 연결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철도 운행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북한은 표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러시아 철도를 타려면 러시아 철도는 광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곧장 러시아 철도를 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열차를 바꿔 타지 않은 한 그 러시아 철도를 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철로 상황입니다. 북한의 철로는 이미 사진에서 보셨고 지금 제 뒤로도 사진이 또 다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노후화돼 가지고 시속 4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속도를 내면은 하중이 과다 부과돼 가지고 철로가 파괴되거나 지반이 심화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0km 이상의 속도를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철도를 완전히 재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기기관차가 교류를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직류입니다. 전기를 연결하고 싶어도 현재 상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직통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남쪽의 전기를 북쪽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전부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역시 천문학적 비용도 소요되는 데다가 또 철로 자체를 아예 다시 깔아야 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은 우선 디젤 기관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대북제재입니다. 이미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일부 그리고 북한도 입을 맞춰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을 은폐하고 허도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당시 통일부가 이 협의를 했는데 이 통일부가 낸 서류에 보면은 그 북한으로 갖고 가는 그 열차에 뭘 실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가지고 객차, 회의차, 침대차, 물차, 연료차, 발전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연료차에 실려 있는 경유였습니다. 이 연료차에 실려 있는 그 연료차는 탱크로리 한량에 최대 한 25,000갤런, 한 596배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유가 북한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록을 출발 당일까지도 솔직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유엔사가 이렇게 시험 운행을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007년 5월 달에 문산 개성, 또 12월 달에 서울 신의주 구간에서 열차 시험 운행할 때 그때도 디젤 전기기관차하고 발전차를 투입을 했었는데, 이때 투입된 기관차의 연료 탱크 용량이 한 9,800리터, 그러니까 62배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당시에는 불과 62배럴로 충분했는데 이번에 시험 운행에 무려 596배럴까지 채울 수 있는 연료차를 가지고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미국하고 조율도 없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전기도 들어가고 또 기름도 들어가고 발전기도 가고, 사실상 대북 제재 금수품인데 이걸 반출해 가지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엔사,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이 남북열차 시험 운행을 반대하게 됐는데, 이건 경유차에 실린 경유의 사용처를 북한 지역 내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또 북한에 몰래 제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2397호 제5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국 국민에 의한 자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 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가 실린 철도 차량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는 것만으로도 철도를 사용한 정유 제품의 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가 거부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인데요. 건설 비용입니다. 이거 당연히 국회 심사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간단한 도로나 건설하려고 해도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국회 예산 승인이 있어야만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남북관계를 할지라도 북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또 통과가 되면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이야기할 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불확실해서 예산을 추산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북한 철도는 6.25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후해져 가지고 현대 물류 수송을 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는 건설 비용에 비해서 턱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물류 수송을 철도를 해가지고 유럽까지 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철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합니다. 컨테이너 선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운송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시속 40km도 안 되는 철도를 통해서 물류 수송도 하고 관광을 한다고요? 그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철화, 복선화, 직선화, 고속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개보수보다는 노선을 새로 까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비용을 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조달 능력 없습니다. 만약 남북철도가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민간에 넘겨도 되는데 아예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철도 연결 이후에 물류비를 통해서 북한이 한 1억 달러, 한국은 한 8천만 달러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건설 비용에 비하면 탁도 없는 이윤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다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교통연구원이 남북 철도를 이렇게 통합하는데, 그래서 이걸 구축하는데 한 30년 정도 걸릴 것이고 비용은 160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160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잘 짐작이 안 가시죠? 2019년, 내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470조 원입니다. 여기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고탕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요량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되고 또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용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범 운행이 유엔사에서 이미 한번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걸 시도한다는 것은 미국과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의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실무협의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위를 싣고 이 MDL을 넘어서는 것만 해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또 이번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그 이후에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전 평양 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 대사가 29일자 중앙선대위에 트럼프가 남북 문제에 제동을 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선택은,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에버라드 대사는 양국 정상이 비록 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 두 사람에게 닥친 암초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환경이 아주 안 좋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제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두 정상 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당연히 미국의 핵 우산 제고도 조건에 들어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의 주요한 전략 자산들까지 철수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라드 대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들이 잘 이행되려고 그러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엄청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김정은이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진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행복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것도 진솔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와 미국과의 관계 또는 그와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 남북 연대냐 아니면 한미동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문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해온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런데 평양의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다음에 관람객들한테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남북 철도 연결 현지 조사,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